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정보화진흥원의 송경빈입니다. 많이 돌아가셨네요, 이미. 아까는 꽉 찼었는데. 지금 이 세션이 데이터 댐에 대한 얘기라서 간단히 뭐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정권의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뭐 저 서머리 해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데이터 활용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앞에서 보신 내용들하고 겹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이번 정권의 데이터 정책을 간단히 뭐 요약하자면 보시는 것처럼 DNA와 데이터 댐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관리하시는 분 혹시 여기 앞에 불은 못 끄나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뒤에서. DNA는 뭐 데이터 네트워크 AI라는 거 알고 계실 테고 데이터 댐은 뭐 앞에서 설명 들으셔서 아실 텐데 개념이 뭐 복잡한 개념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이 잘 갖추어진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해서 데이터 고속도로를 뚫어서 그 위로 많은 데이터들이 활발히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서 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금 가장 핵심 경쟁력 의 핵심 키워드인 핵심 산업인 이제 AI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제 개념인 거고 데이터 댐은 이제 그걸 이제 뭐 이렇게 그 미국의 그 뉴딜과 견주어서 비슷한 컨셉으로 만들어낸 거고 또 데이터의 어떤 규모적인 측면을 강조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댐 사업 아까 설명 들으셨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안에 실질적인 사업들이 담겨져 있는데 잘 고민해서 만들어진 사업도 있고 뭐 좀 급조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저 김대중 정권 때 그 정보화의 중요성에 일찍 눈을 뜨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ICT 선진국이 되도록 만들었듯이 이번 정권이 데이터와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의 이 정책적 결정과 방향성은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이제 앞으로의 시간에 이제 점점 이제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세부적인 실무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 일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어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급하게 기획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뭐 좀 가끔은 좀 허술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주요 내용은 이제 실제로 그래서 데이터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인데 저희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뭐 2003년부터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빅데이터 시범 사업이고요. 잘 아실 텐데 뭐 서울시 심야버스가 저희 사업의 첫 해 작품이었었고 좀 이따 들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K방역을 이끌고 있는 그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도 저희 사업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사업 소개를 드리자면 매년 일정 규모의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뭐 민간 공공 구분 없이 뭐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공공 서비스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고 간간히 이제 민간 비즈니스 모델 쪽도 신청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별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아마 비슷한 규모 아니면 조금 더 큰 규모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0개가 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다 소개시켜 드리면 엄청 지루하실 것 같고요. 이 중에 조금 재밌을 만한 것들만 한 반 정도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죠. 데이터 기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통신사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확진자 동선 추적하고 이게 사실 K방역의 그 원동력이 됐고 주인공인데요. 연초까지만 해도 역학조사관님들이 일일이 다 수기조사하고 수기 면담하고 막 그렇게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연초부터 급하게 이걸 전산화해서 다 자동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확진자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지금 핫스팟이 어딘지, 위험 지역이 어딘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누구한테 옮겼는지까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뽑아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 기준으로는 수기 작업으로 해서 한 8시간 걸렸던 거를 이 시스템이 3월 달에 1차 버전 만들어지면서 그 시간이 뭐 몇십 분 단위로 줄어들었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 지난달에 완료되면서 이제 10분 단위로 확진자 동선 추적하는데 10분 정도로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실제 역학조사관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물론 여기에 보여지는 데이터는 가짜 데이터입니다. 그 개인정보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뿌릴 수가 없어서 개발자가 샘플 데이터 넣은 그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이제 우수한 그 선진 사례이고요. 뭐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 뭐 이런 것처럼 말은 되게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법적 기반을 확실히 갖추고 보안 체계 속에서 그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고 개발자조차도 실제 확진자 데이터를 못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역학조사관만 오로지 볼 수 있게끔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그 기상청에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과제인데 기상 데이터가 그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 데이터에 비해서 품질이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류가 존재하는데 그 데이터에서 그 오류를 검출하는 게 어마어마한 노가다라고 그래요.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전국에 수많은 센서 장비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거 다 일일이 사람이 수기로 모니터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류들이 발생해도 발생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속 이제 그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검출해서 그 오류 데이터들을 제거하고 일찌감치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이제 기상청이 올해 진행되고 있는 과제고요. 기온 그다음에 강우량, 풍속, 기압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하면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는 거고 센서가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고 풍향계가 갑자기 이렇게 그 강풍으로 인해서 옆으로 좀 기울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시설물이 무슨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졌다든지 이런저런 사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오류 값들이 막 생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래프상에 빨간색으로 여기 표현된 것들이 이제 오류 정보들이 이제 수신된 것들인데요. 이런 걸 이제 그 기존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AI가 자동으로 지금 오류 뜬 것 같다라고 알라트를 날려주려고 하는 게 목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요것도 굉장히 저희가 올해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영세 기업들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 ICT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스타트업들, 창업 기업들 초반에 뭐가 중요하죠? 자본이 중요한데 투자금이 중요한데 이분들은 은행 가면 홀대를 받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은 매출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정부 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생각한 게 재무제표, 매출 실적만 보지 말고 그 기업체들의 활동성 정보를 한번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를 해보자. 활동성 정보를 하면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통신 서비스 이용 정보, 전기요금 정보, 이런 그 기업체들도 사람처럼 법인도 개인처럼 이렇게 활동하면서 나타나는 그 산출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게 그 정말 그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하는 회사 맞는지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더불어서 기존에 이제 그 대출 받으려면 A은행에다가도 서류 제출하고 똑같은 서류 또 떼가지고 B은행한테도 가고 될 때까지 계속 반복 그 서류 만들어서 열심히 발로 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창업하려다가 그런 그 행정 절차 때문에 그냥 그만둬버리는 사례들 많잖아요. 이거 원클릭으로 한 방에 해주겠다고 하는 게 또 이 과제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체 신용도 평가하는 기관이잖아요. 자기 그 신보가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기업체가 클릭 한 번만 하면 B은행으로도 쏴주고 C은행으로도 쏴주고, 이렇게 물론 이제 자기들이 클릭했을 때 그런 이제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1월 달부터 시범 서비스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한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이 지금 현재 그 참여할 예정이고, 지도로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금융 네트워크가, 은행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신한은행이 참여하면 다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용보증기금이 그리고 국책금융기관이라서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를 미리 탐지를 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시스템인데 뭐 요거 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 또 재밌는데 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역할은 뭐냐면 출소 예정자들, 감옥에 계신 분들, 출소 예정자들이랑 출소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네, 메인 미션이 그거인 기관인데, 기존에는 이제 그 감옥에, 감방에 이 면접관들이 찾아가서 미리 면담하고 그 수기 면접 기반의 어떤 그 판정, 심사 이런 걸 해서 이분한테는 어떤 서비스가 맞겠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의외로 재범률이 좀 높은 편이라서 이걸 합리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맞춤형 서비스를 해보자, 그래서 재범률을 좀 낮춰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범죄자의 전과 경력이라든가 심리적 특성이라든가 뭐 재반 환경,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그 다각도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분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주거 제공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아니면 취업을 지원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이런 거를 이제 기계학습으로 판단하게끔, AI가 판단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요. 지금 이제 조두순 문제 때문에 여기가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조두순 문제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도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좀 그 PR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아직 지금 실제 필드에 적용을 안 해보긴 했지만 이것도 꽤 좋은 성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3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이라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려고 해서 막 넘겨왔는데 일찍 끝나는 게 좋으시죠? 그래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지.
앞으로 돌아가서 넘긴 서비스도 다 소개해 드릴까요? 그건 아니죠. 요 마지막 과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 관심 가지시면 좋을 만한 과제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관련된 것을 그런 이에 대한 피해를 이제 AI로 차단하고자 하는 거고요. 최근에 코로나 뭐 긴급 지원금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또 이런 그 스마트폰 사기가 또 뭐 늘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요거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데이터, 피해 사례를 실제 그 내용을 이제 그 텍스트로 다 그 변환한 데이터가 금감원에 한 8,000건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금감원에 또 그 사기범들의 목소리 데이터도 있어요. 근원 목소리라고 해서 그 데이터들을 그 다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 플러스 이제 인터넷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그 발신번호 이렇게 조작한 그 데이터들, 그 조작한 사람 번호들의 목록들도 다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다 학습시켜서 우리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앱이 우리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통화 내용에 이 수상한 멘트들이 나오면 이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신호등으로. 그러다가 이거 100%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판단을 AI가 하게 되면 삐 하면서 이거 끊으라고 이렇게 그 경고를 날려주는 그런 앱 서비스이고요. 후후 아시죠? 후후 쓰고 계신 분 계세요? 후후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와, 오늘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손 드시는 분들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저는 사실은 아이폰 사용자라서 못 쓰고 있는데 후후 측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한 800만 정도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후후 앱의 탑재가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쓰실 수는 있는데 아직 그 기능이 완성된 건 아니고 다음 달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목소리 탐지 기능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제 그것까지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제공이 될 거고, 이 사실 그 내용 분석하는 거, 내용 분석이라 하면 이제 그 전화건 그 사기범이 뭐 내 검찰 뭐 아무개인데 뭐 귀하에 뭐 통장이 어디에 노출돼서 막 이런 멘트들 하잖아요. 그 통화 내역 자체를 분석해서 이 내용상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이제 평가하는 게 1차 과제로 진행이 됐었고 올해 이제 2차 과제로 이제 목소리까지 탐지하고 또 스미싱에 대해서도 그 탐지해서 미리 이제 경고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국내 국산 폰에서는 누구나 이제 다 쓰실 수 있고요. 그 후후를 까시면 다 쓰실 수 있고 안타깝게도 아이폰에서는 iOS의 그 폐쇄적인 정책 때문에 그 통화 내역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그 캡처할 수 있는 그 API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기능은 뭐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그 과제 점검을 했었는데 거의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주 그 강력한 앱 서비스가 될 것 같고 뭐 아직은 제 판단입니다만 그 국산 폰에 만약에 이 앱이 깔려 있다면 그 폰으로 사기범이 사기칠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봐요. 뚫을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중 삼중으로 이 앱이 그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쓰시라고 강추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댁에 계신 부모님들께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쭉 다 진행해 온 관계로 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 별로일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도 좋고 지금 설명드린 그 과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좋고 데이터 댐이나 DNA는 별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진 않지만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발표를 마지막으로 저희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